안녕하세요, 집생노랑입니다. 오늘은 시흥 장현지구에 있는 D1시티 모델하우스에 왔는데요. 집생노랑과 함께하는 D1시티 담당자와 함께 D1시티와 장현지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한라 D1시티를 담당하는 윤준희 실장이고요. 이제 개인적으로 부동산 경력이 한 5년 정도 되는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래서 조금 다른 분들보다도 조금 더 자세하고 디테일한 상담을 좀 도와드리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먼저 D1시티 마일스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D1시티는 이제 오피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반적으로 오피스를 사람들이 잘 모르는 부분들이 있는데 오피스텔이랑은 다르게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업무용 사무실인 오피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흥에서 부동산 투자로 장현지구가 자주 거론되는데요. 장현지구에 대해서 어떠한 입지적 장점이 있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현지구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인구 지금 현재 50만 정도 되는 시흥시에서 가장 중심에 들어있는 시청을 품고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주변에 이제 목감이라든가 은계라든가 백오 신도시 같은 경우로 시흥시의 인구가 굉장히 밀집이 많이 되었거든요. 그 중심에서 지금 교통을 중심으로 발전하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정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뭐 신안산선이라든가 월판선 그리고 서해선까지 같이 시너지를 내가지고 트리플 환승역세권 되는 곳이고 행정이라든가 교통이라든가 또 업무지구까지 크게 들어오는 곳이라서 업무까지도 같이 밀집이 돼가지고 완전 시흥시 중심 랜드마크가 되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금 복합 환승센터 그리고 트리플 역세권에 대해서 언급하셨는데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우선은 기본적으로 투자하실 때 역세권을 되게 중요시 하잖아요. 현재는 여기 장현지구 시흥시청역이 지금 서해선 한 개 노선밖에 다니지를 않고 있어요. 이제 내년이 되면은 서해선도 연장이 또 되거든요. 연장도 계획이 잡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서해선뿐만 아니라 25년에 착공 들어가 있는 신안산선 이런 노선들을 잘 보셔야 되는데요. 이 노선이 옛날에는 한금 노선이라고 불렸던 노선이거든요. 이게 지금 안산이랑 시흥 쪽으로 연결이 돼가지고 여의도를 지나서 지금 연장되면 서울역까지도 한 25분대 정도로 돌파가 되는 곳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직장 수요라든가 이런 공급들이 되기가 되게 좋으세요. 뭐 이제 업체에서 오피스는 들어오시는 게 기업들이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직원들 뽑기에도 굉장히 용이한 게 대중교통이거든요. 그렇게 신안산선도 들어오게 되는 곳이고 또 26년에는 월판선까지도 월곶에서 판교까지 이어지는 선이거든요. 이 노선도 굉장히 중요한데 업무지구를 다 관통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흥시청을 지나가지고 안양이랑 인덕원 지나서 인덕원에서 강남으로도 갈 수가 있고 그리고 판교까지 20분대로 다 돌파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교통에 큰 시너지가 날 수 있는 지역입니다. 뭐 컨벤션 센터라든가 또 터미널 이런 것들도 다 이 환승센터 안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승센터가 이제 지어졌을 때 시흥에서 완전한 랜드마크가 이 중심으로 될 것 같습니다. 시흥시청과 행정복합타운에 대한 효과도 궁금합니다. 물론 환승센터도 굉장히 좋지만 행정타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시청을 같이 끼고 있는 행정타운이 들어오는 곳이에요. 현재는 지금 시청 앞쪽으로 보시게 되면 주차장 부지가 넓게 있거든요. 그 주차장 부지가 이제 행정복합타운으로 들어온다고 이제 되는 건데요. 이 부분에 이제 의회청사라든가 문화원, 복지관 이런 것들이 다 들어오게 되면은 이 주변으로 이제 관련된 사람들이 굉장히 몰리겠죠. 또 체육공원까지 들어오기 때문에 시민들의 유효할 수 있는 그런 생활 공간들이 다 되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굉장히 많이들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을까 예상이 되네요. D1시티는 오피스로 알고 있는데요. 오피스에 대해서 어떠한 투자 가치가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대출이 제일 큰 관건인데요. 이제 대출 걱정 없이 투자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큰 장점이 되고요. 또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된다는 거. 주택수에 이제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사실상 포함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오피스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주거를 하는 곳이 아니고 업무를 보는 사무실이다 보니까 전혀 해당이 되지 않고 금리도 잘 나오고 하는 경우가 있고 대출도 추후에 보통 한 60에서 70%까지는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그래서 뒤에 쪽에 있는 부지들이 또 있는데요. 그 부지들이 또 이제 분양을 하게 되면은 점차적으로 분양가는 점점점 형성이 되면서 이 동네가 형성이 되면서 분양가도 조금씩 높아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원하신다면 정말 투자로 들어오시면 중간에 전매를 생각하셔도 되고 아니시면은 쭉 끌고 가셔도 이 지역 자체가 계속 개발이 되면서 형성이 되는 곳이다 보니까 그러셔도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으세요. 네. 투자하실 때. 네. 수익형 투자라고 하면 지식산업센터와 오피스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이 두 개에 대해서 차이점이나 장단점에 대해서도 알려주세요. 우선은 업종이 조금 차이가 되고요.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아파트형 공장이라고 불렸던 제조용 공장 관련된 업종들이 많이들 들어와요. 그리고 업종의 제한도 많이 또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 이제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약간의 업종이 달라요. 업무를 보는 사무실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사무 관련된 그 중간에 일을 하기 위한 분들이 많이 들어오시는 그런 업종이죠. 그리고 업종의 제한이 특별히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네.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러한 점을 주의해야 되거나 이런 점을 좀 자세히 좀 봐야 되는 점이 있다면 그런 부분도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실입주를 하시는 것보다 이제 투자하실 때는 조금 수익률이 높은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근데 수익률이 높은 부분은 이제 가장 적은 내 돈을 투자를 하셔가지고 큰 수익률을 보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이제 350실로 되어 있어요. 이 중에서는 조금 더 실입주에 조금 더 어울리는 그런 호실들이 있는 부분이 있고 아니시면은 조금 뭐 옆쪽이라든가 안쪽 부분들이 조금 저렴한 부분이 있거든요. 추후에는 임대료는 비슷해진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오셔가지고 좋은 면적이라든가 원하시는 면적이라든가 뭐 금액대에 맞춰가지고 투자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실 것 같아요. 오시게 되면은 자세하게 이제 라인이랑 보고 폐각대랑 보고 저희가 조금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D1시티에서 특별한 프로모션과 혜택들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특별한 혜택도 좀 안내를 해주시죠. 네, 저희가 이번에 이제 금리가 생각보다 조금 높아진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금리에 대해서 좀 안전하게 안전장치를 조금 걸어두고자 하는 부분이 있어서 특별 프로모션이 좀 나왔어요. 그게 이제 이자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뭐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계약금에 대해서 이제 4.6% 해가지고 은행처럼 계약금을 넣어 놓으시면은 이자를 입주 때까지 지원해드리는 그런 혜택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 혜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잔금 때 보는 혜택인데요. 한국은행 금리 2.5% 이상이 되면 잔금 시에 그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 회사에서 2년 동안 지원해주는 그런 금리에 관련된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높아가지고 좋은 투자처를 보고도 망설였었던 분들은 조금 한번 오셔가지고 상담을 받고 결정을 해보시는 게 좀 좋으실 것 같아요. 이자 관련된 혜택들이 다 있거든요. 네, 마지막으로 인사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이제 D1시티에 대해서 안내를 좀 도와드렸고요. 이제 뭐 실입주라든가 투자에 관심이 있으시면은 여기 집생로랑을 통해 가지고 연락을 주시면 저희 윤준희 실장이 이제 성심성의껏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D1시티 마일스톤 모델하우스에 있는 건축 노용도와 두 호실의 유니트를 영상으로 자세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자들만 아는 부동산 집생노랑입니다. 집생노랑에서는 분양은 결국 미래의 가치를 이야기한다는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실사용 목적만이 아닌 투자 가치가 결합되어 있는 중요한 자산입니다. 어제와 오늘의 가격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의 가격을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직접 사용하거나 거주할 부동산일 때도 임대소득 또는 시세 차익을 목표로 한 투자일 때도 미래의 가치를 위한 본질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부동산 경제에서 부동산의 가치가 변화되고 결정되는 요인들은 다양하고 많습니다. 유용성, 희소성, 수요를 넘어 정책, 경제 상황, 사회적 요인까지 복합적인 상호작용에 의해 발생됩니다. 이러한 부동산 가치 변화는 크고 작은 결과를 가져오는데요. 시세 상승을 기대한 부동산이 정책이나 사회적 요인으로 시세 하락이 되는 경우는 물론이고, 같은 부동산 내에 같은 가격으로 구입했음에도 동이나 호실에 따라 가치가 달라지기도 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는 부동산 투자 또는 부동산 가치 분석에 있어 모든 상황을 미리 예측할 수는 없지만 높은 확률을 예측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가치 있는 부동산을 분석하고 안내하는 집생노랑을 통해 상담을 받으시면 관심 있는 부동산의 투자 가치 판단에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집생노랑에서 안내하는 부동산 분양 정보를 보시고 분양 상담이나 모델하우스 방문을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 또는 카카오톡을 통해 상담과 방문 예약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 및 기업 부동산 컨설팅 상담은 접수를 통해 1:1 상담도 가능합니다. 집생노랑에서 유튜브와 블로그를 통해 매월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부동산 상담도 받고 이벤트 선물도 받아가세요. 부자들만 아는 부동산 집생노랑에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